수상한 공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페이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7년 4월에 설립돼서 2021년 11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2014년 국내 최초로 간편결제 서비스를 시작으로 송금, 청구서, 인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주요 서비스는 결제 서비스, 금융 서비스, 기타 서비스로 구분됩니다. 대출 비교 서비스 및 금융사 연계 플랫폼 서비스와 자회사를 통한 금융상품 제휴 서비스로 확장하고 있으며 자회사 카카오페이 증권을 통해 주식 매매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결제 서비스 76.4%, 금융 서비스 19.3%, 기타 서비스 4.3%로 구분됩니다. 최근 실적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4,586억 원, 영업 손실 272억 원, 당기 순손실 32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1.3% 증가했고 영업 손실은 52% 증가했으며 당기 순손실은 28.9% 증가했습니다. 회사 측은 플랫폼 서비스 전 영역에 걸쳐서 매출액이 증가했으나 주식 보상 비용 및 IPO 비용 발생 등 기타 비용의 증가로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카카오페이의 기업 개요 만나보셨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였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카카오페이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잠정 공정 공시가 있었는데 2분기 보고서의 예고편이죠.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2분기 연결 실적입니다. 매출액은요. 지난 1분기 대비 8.7%가 좀 증가한 1,341억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요, 영업 손실을 좀 기록했는데 125억 원의 영업 손실. 전년 동기 대비, 지난 1분기 대비해서 1,059%가 좀 감소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당기 순손실도 기록했는데 57억 원의 당기 순손실 기록하면서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지금 지난 1분기 기조에 이어서 지금 2분기도 영업손실 그리고 당기 순손실 좀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해 2분기죠. 지난해 2분기 대비해서는 매출액 22.8%가 증가됐고요. 영업손실 부분에 적자 전환 그리고 당기 순손실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됐습니다. 전반적인 수치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한 기조를 좀 보여줬는데 매출액은 증가했는데 왜 영업손실과 당기 순손실이 좀 기록이 되면서 적자 전환했나? 자, 수치만 보면 이게 어닝 쇼크는 맞습니다. 하단 내용도 보도록 하죠. 회사는 카카오페이 실적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IR 자료실을 꼭 한 번씩 좀 읽어보는 게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이유가 가면 좀 더 디테일하게 있어요. 한번 볼게요. 복사를 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좀 열어가지고 창을 열어서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이렇게 붙여서 한번 넣어보죠. 들어가서 보면 자, 이게 왜 갑자기 요청하신 페이지를 찾을 수가 없죠.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IR 자료실 안에서 자, 소식, 자, 보도자료 부분, 문의 채용, 투자 정보, IR 자료실이 있죠. 이렇게 보면은 실적 발표, 최근 2분기 실적 지표 자료가 여기 나와 있어요. 컨퍼런스 콜, 기관과 이야기한 이 질의응답 시간에 대한 관련된 방송도 있기 때문에 내가 보유한 종목이 너무 답답하다. 그런데 괜히 뭐 이상한 기사 찾고 종토방에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말도 안 되는 소설 쓰는 사람들 거 말 듣고 그거 보고 투자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한 번쯤 들어가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여기서 다 다루지 못한 디테일한 사항들이 잘 나와 있어요. 우리 장사는 이번에 이렇게 했지만 이거는 사실은 이건 이렇고 이건 이거고 앞뒤가 좀 다른 건 다 같이 이제 정리를 해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회사의 어떤 대외적인 어떤 이 미공개 정보 이슈는 좀 빠지겠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내용 안에서는 충분하게 우리가 조금의 발품을 좀 판다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 다시 공시를 좀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2분기 실적 기조는 어찌되었던 간에 어닝쇼크의 기조인데 자, 회사가 이에 따라서 부연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힌 바는 뭐냐면 개별 사업, 회사의 주력 사업은 흑자 전환을 하고 있고 성장을 하고 있다. 연결 기준이라는 것은 주력 사업 이외의 종속회사, 자회사 실적을 모두 다 합산하는 것이 연결 실적이고요. 개별 실적은 카카오페이 고유의 사업만 포함되는 이 실적인데 개별 실적은 지금도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종속회사의 어떤 손익 부분들이 모두 다 반영돼서 보니 적자 전환한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페이는 올해 2분기에 125억 원 가량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늘었는데요. 전체적인 그럼 실적 흐름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회사가 지금 아까 그 IR 자료실에 있는 보고서들을 좀 종합해서 열어서 좀 보면 되는데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지금 회사는 같은 기간에 매출액이 22.8%가 좀 증가를 했는데 전체적인 온오프라인의 핵심 가맹점의 확대 그리고 이에 따른 결제 부분에 성장세가 있었다. 무려 35.7%의 어떤 매출 신장 효과, 결제 매출, 서비스 매출의 신장 효과는 있었다. 그런데 영업 손실의 어떤 감소폭은요. 지금 직전 분기 대비 카카오페이 종속회사입니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 증권의 MTS죠. 이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자, 이 출시에 따른 어떤 이 비용들이 모두 선반영된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비용들이 먼저 선행해서 집행되고 이게 모두 다 비용화가 되고 난 이후에 이게 출시가 되면서 정식적인 서비스를 하게 되면 뭐를 벌죠? 돈을 벌죠. 네. 자, 수수료가 이제 점진적으로 좀 들어올 것입니다. 초도 비용이 1분기와 2분기 실적이 좀 영향을 끼쳤다라고 밝혔고요. 하반기에는 오히려 MTS 이외에 보험원 수가 증가했다는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이 좀 반영은 좀 됐지만 2분기 실적 기조에서는 카카오페이 증권과 카카오페이 손해보험, KP 보험 서비스의 신규 서비스 출시에 따른 실적 요인이 좀 반영될 수 있다라고 어떤 긍정적인 어떤 지표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자체 주력사임이 카카오페이의 별도 기준의 2분기 매출액은 24%가 좀 증가됐고 오히려 1,221억 원의 실적이 좀 증가됐다라고 밝혔고 영업이익 역시 지금 10%대 영업이익률을 좀 기록을 하면서 지난 1분기에 이어서도 뭐 2분기에 안정적인 영업이익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좀 밝힌 만큼 3분기 또는 4분기의 실적 회복이 좀 관건이다라고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실적을 따져보면요. 2분기 실적에서 자회사를 제외한 카카오페이 별도로만 본다면 매출 상승은 물론이고요. 영업이익도 흑자 기조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자회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좀 더 힘을 내줘야겠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죠. 지금 뭐 카카오페이 증권과 카카오페이 손해보험 지금 이 핀테크 기업인 이 카카오페이가 이 종속회사를 통해서 증권사업과 그 다음에 이제 손해보험업을 같이 좀 출시를 하는데 이게 오프라인 매장을 오프라인의 어떤 지점을 두고 영업하는 것보다는 이제 온라인이죠. 온라인 증권사의 어떤 형태일 텐데 아직까지는 이 진입에 따른 이 매출 베이스가 좀 크지는 않겠지만 지금까지는 이 출시를 위한 선행될 수 있는 모든 비용들이 반영되는 효과. 즉 1분기, 2분기까지는 비용들이 계속 들어가 주는 것이죠. 오히려 카카오페이가 열심히 벌어서 영업이익을 만들어 놓으면 자회사가 지금 다 까먹은 건데 이게 사업을 잘못해서 까먹었다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이 서비스 출시를 위한 비용들이 선집행됐고 이 비용들이 모두 이 손익에 영향을 좀 끼쳤다. 자, 투자 활동에 관련된 부분이죠. 분기 보고서를 잠깐 좀 볼 텐데요.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사업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제가 강조드렸죠. 정기 보고서를 보면 어디를 봐야 된다? 2번의 사업의 내용, 주요 제품의 서비스, 4번 매출 수주 현황. 이 두 개는 항상 놓치지 말고 봐라. 내가 어떤 종목을 사고 싶은데 주식을 먼저 사는 게 아니라 항상 정기 보고서부터 가서 2번, 4번 꼭 한 번씩 읽고 투자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2번 사항을 보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매출 비중이 나타나죠. 카카오페이는 현재 결제 서비스 그리고 금융 서비스, 기타 서비스로 구분되고 있는데 결제 서비스가 지금 76.4% 그리고 금융이 19.3%, 기타 서비스가 4.2%입니다. 여기서 카카오페이 증권,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에 관련된 부가 매출들이 다시 나온다면 여기에 4번, 5번 항목의 어떤 이 사업 부문별 실적이 좀 집계가 될 것이죠. 자, 여기도 내용 보도록 할게요. 4번의 매출 및 이 수주사항 내용을 보면 이 금융 서비스 부분의 어떤 매출액이 아직까지는 좀 작습니다. 대출, 투자, 보험. 자, 여기에 이제 증권 앱 출시에 따른 수수료 베이스가 좀 반영이 되면 금융 서비스 관련 매출액이 크게 증가될 수 있다. 즉, 이 항목이 살아나야만 카카오페이 실적 호조로서의 어떤 모멘텀 부각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였고 지금 종속회사에 대한 관련된 부분 좀 궁금하다.
자, 이렇게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회사의 자회사 명단이 나옵니다. 회사는 카카오페이 증권과 KP보험 서비스 그리고 카카오페이 보험 준비 법인, 아직 설립 중인 법인이죠. 자, 지금 증권의 중개업을 위해서 카카오페이 증권을 출시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이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에 관련 부가 비용들이 모두 선투입됐고 이게 다 비용화가 되다 보니까 손익구조가 개선될 수 없는 이점인데 3분기, 4, 4분기부터 관련된 매출액이 부각된다면 카카오페이 턴어라운드 요소는 있다. 이 점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오늘도 강조를 하셨습니다. 내가 어딘가에 투자를 하기 전에 꼭 정기 보고서에서 주요 사업 내용과 매출까지 꼭 확인을 한 다음에 투자하는 거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는 뭐 온라인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고는 있지만요. 오프라인 가맹점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엔데믹 분위기가 반영이 되면서 오프라인 결제 거래액이 증가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카카오페이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결제 서비스 자체가 저는 카카오페이를 솔직히 좀 게임할 때 한번 써봤습니다. 제가 이걸 갖고 뭐 편의점에서 뭐 결제를 해보고 한 건 아니고 뭐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뭘 연동하면은 무슨 할인 혜택이 있어서 처음 써봤는데 네. 아직까지는 저는 뭐 이 신용카드를 직접 꺼내서 좀 긁는 게 아직은 좀 편한 나이인가 봐요.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 다 카카오페이로 뭔가 결제를 하고 이걸 참 잘 사용을 하고 있다는 이점인데 저도 조금 더 이게 편하게 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법이 향상이 좀 된다면 자, 이런 관점에서는 오히려 MZ세대 축을 중심으로 이 카카오페이의 어떤 결제량들이 좀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이 좀 있죠.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지금 현재 3.78포인트 상승하고 있는데 63,200원 지금 기록하고 있죠. 오히려 어닝쇼크급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승 출발했던 이유는 배경적인 이 사업의 본질입니다. 사업의 내용이 정말로 장사를 잘못해가지고 돈을 까먹은 것이냐. 자, 이 부분이 부각이 됐다면 당연히 악재죠. 그런데 선투입, 돈을 더 잘 벌기 위해서 비용들을 투입되다 보니까 이 비용을 비용화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 그렇게 되면 3분기에 회수를 하면 그만이거든요. 3분기와 4, 4분기에 카카오페이 그리고 카카오페이 보험이죠. 해당 법인의 실적이 부각된 시점, 이에 따른 손익 감소 요인 안에서 턴 어라운드 되는 시점이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다. 지금 뭐 바닥권 주가인데 일단 뭐 보유자권의 영역 대비는 뭐 의미가 없어요. 지금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고가 대비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내려와 있는 구간. 추가적으로 여기서 뭐 더 빠질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걱정이 됩니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상장 이래 지속적인 패턴은 지금 3중 바닥권이죠. 확대를 좀 더 한다고 보더라도 여기서 최저점 7월 1일 날 연중 최저점을 좀 기록했던 58,900원. 자, 이 부분은 이미 바닥을 확인한 셈이다. 그렇다면 저는 이 구간까지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보는 거죠. 매수하기 좋은 포지션, 가장 좋은 포지션부터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전 이렇게 봤습니다. 추세 하단 지점에서 55,000원에서 6만원 구간, 55,000원에서 6만원 구간은 포트비중 10%의 분할 매수, 포트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는데 제가 통상적으로 포트비중 한 5% 정도만 얘기를 하는데 카카오페이는 실적 전환, 즉 턴 어라운드 관점에서 추세 전환할 수 있다는 점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3분기와 4분기를 거치면서 손익 감소 요인으로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계십니다.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 55,000원에서 6만원 사이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실적 전환 관점에서 보면은 앞으로의 계속 성장성이 두드러질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투자 전략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이었던 카카오페이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수상한 공시,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카스텔 바작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6년 8월 패션그룹 형지 카스텔바작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해서 설립됐으며 2019년 6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골프 의류 및 골프 용품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2014년 카스텔바작의 상표권을 인수해서 2015년 골프웨어를 론칭했고 2016년 프랑스 PMJC사를 인수해서 카스텔바작의 글로벌 상표권을 확보했습니다. 2022년 1분기 기준 전국의 직영점과 백화점, 가두점을 포함해서 총 136개의 매장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사모를 구축해서 사업 역량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골프 의류 89.5%, 골프 잡화 9.3%, 기타 1.2%로 구분됩니다. 최근 실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772억 원, 영업 손실 32억 원, 당기 순손실 58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으며 영업 손실과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습니다. 회사 측은 적정 수준 재고 유지 및 경영 효율화 목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의 관연도 재고 처분으로 손익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가스텔 바작의 기업 개요 만나봤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였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가스텔 바작 최근에 좀 주가가 좀 급등했고 바로 어제 뭐 상한가까지 좀 기록을 했었는데 조회 공시 요구, 현저한 시황 변동, 갑자기 주가가 오르거나 갑자기 주가가 급락하는 현저한 시황의 변동 사유에 대해서 왜 주가가 오릅니까? 라고 좀 물어보는 공시입니다. 공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8월 2일이었습니다. 가스대 바작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한 조회 공시의 요구입니다. 현저한 시황 변동 관련 공시 규정상의 공시 대상이 있습니까? 8월 3일 오늘 6시까지 저녁 6시 전까지 답변을 해주세요라고 한국거래소가 조회 공시를 했고요. 지금 검색을 다시 해봐도 아직까지 회사가 답변한 것은 없죠. 오늘 주가 상태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현재 3.75포인트 좀 하락하고 있는데 어제 상한가를 좀 기록하면서 궁금증을 좀 안게 되는 상황이 있죠. 왜 주가가 급등했는데 회사에서는 아직까지 노코멘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의 풍문들은 너무 파다하고. 앵커님, 제가 간단하게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이런 경우에 주가 왜 올랐을까요? 우리가 뭐 보도자료도 열심히 찾아보고 여기저기 왜 올랐는지 좀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하면 정보가 있었나요? 없었는데요. 꼭 이럴 때는 무상증자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기대감으로 오르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저는 소위 말하는 찌라시라고 하죠. 뭐 찌라시는 한 10번 정도 받았던 내용. 뭐 무상증자를 한다더라, 뭐 이런 가치적으로 한다더라. 근데 이렇게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회사의 유통지수가 굉장히 좀 작습니다. 발행 주식 총수가 659만 주에 불과해요. 그렇다 보니까 주식수가 좀 작고 사내 유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뭘 요구하죠? 무상증자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즉 발행 주식이 1000만 주 미만, 500만 주, 600만 주대에 있는 종목들은 다 무상증자설 퍼뜨려서 일시적인 수급이 붙다가 아니면 말고식. 아니면 팔고 나오는 거예요. 네. 신진 SM 사례가 있었죠. 신진 SM은 뭐 물론 무상증자를 결정하긴 했습니다만 양지사의 케이스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주도 테마가 없다 보니까 무상증자를 악용해서 조막손들이죠. 조막손, 조금의 자금들을 모아가지고 주식을 한 번 해먹고, 이게 큰 폭에서 해먹는 게 아니에요. 뭐 한 30%에서 50% 정도의 어떤 목표가를 설정해서 일시적인 매수를 하고 나서 이 풍문으로 많은 투자자들을 몰릴 때 주식을 팔아 헤치고 나오죠. 그러니까 주가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이후에 당연히 관련된 모멘텀이 없다면 주가가 붕괴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저는 이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이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 무분별한 무상증자가 호재로 좀 인식된다는 이런 편견을 좀 버려야 된다. 증자는 과거에 유통직수가 굉장히 작았던 뭐 300만 주, 한 500만 주 정도 되는 주식이 지나친 상장 이후에 지나친 조정기에 걸쳐서 거래량도 급감하고 이런 종목들이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무상증자 카드를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래량도 충분하고 유보율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다음 무상증자를 하는데 한 주당 한 주를 주는 게 아니라 한 주당 뭐 5주, 3주, 뭐 요즘 기본이 3주입니다. 자,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상장일 이후에 주식이 많이 불어났는데 이게 어떻게 주가가 적정하게 유지가 될 것인가? 그 관점에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가스텔 바작은 다시금 좀 돌아와서 말씀드릴게요. 조회공시 요구, 주가 급등에 따른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 시장에서 무상증자의 가능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이유 없이 반영되면서 어제 상한가 기록을 한 것이고, 오늘 아직 회사가 공식적인 답변을 안 했지만 글쎄요, 무상증자를 결정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글쎄요, 회사가 그렇게 크게 개입된 요소가 아니라면
저는 중요한 정보가 없다 정도로 좀 발표가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봤습니다. 네, 이번에 현저한 시황 변동에 따른 조회 공시 요구를 받은 카스텔 바작입니다. 요즘 이런 소식들이 참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아직 정확한 공시 내용이 발표가 된 건 없지만 그래도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지금 주가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뭐 큰 이변이 없다면 정확한 정보 내용이 없다라는 내용의 공시가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는요, 이 카스텔 바작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다수의 신규 브랜드 출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이익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라고 전망을 하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신용 등급마저도 하향 조정됐다고 하죠. 네, 실적 부진이 과연 이제 원인이었습니다. 지금 1분기 실적 자체도 뭐 실적 감소 요인이 좀 컸었는데 내용 보도록 할게요. 연결지원제표 기준의 실적을 잠깐 보면요. 회사 지난 1분기 126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요. 이번 1분기에는 188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매출액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영업손실 14억을 기록했고 당기 순손실은 18억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한, 즉 실적의 감소 요인, 매출액은 줄고 있는데 매출액은 증가했는데 영업손익이 적자로 전환됐던 이유는 원가 부담의 비중이 커진다. 즉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다. 수익성이 안 좋아지는 지표다라고 좀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신평사 등급이 조금 BB 마이너스로 좀 강등이 좀 됐죠. 전반적인 어떤 이 신용 등급은 안정적에서 부정적이다라고 좀 바뀌면서 회사채에 대한 어떤 전망들이 좀 낮아졌고 그동안 카스텔 바작 정확하게는 패션그룹 형제 주력 계열사들 관련 종목들이 모두 정치 테마주나 특별한 어떤 이 테마주에 너무나 편승돼서 주가의 어떤 급등과 급락을 좀 반복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도 사실상 좀 의문이 좀 많이 반영된 효과가 아닌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뭐 지난 방송에서 골프존 등의 종목을 다루면서도 말했다시피 요즘은 골프 산업의 호황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기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카스텔 바작은 2019년부터 매출이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죠. 네, 그렇죠. 지금 초창기 회사가 좀 런칭한 이 카스텔 바작 브랜드가 패션그룹 형제 그룹 안에서의 사실 이 브랜드 부분을 좀 분사해서 새롭게 분할 신설된 이제 회사거든요. 그런데 출시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조금 이 많은 이 골퍼들한테 이 패션 트렌드로 좀 인정을 좀 받으면서 인기가 좀 굉장히 많았던 그런 브랜드였는데 최근에는 가판점에서 좀 제가 많이 봅니다. 가판점에서 너무 많이 보인다. 제가 이 점은 막대한 재고량을 소화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만들었던 생산 단가, 판가보다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에 재고 처분을 하면서 이제 이게 가판대 안에서 좀 많이 돈다는 것은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었다. 우리가 좀 사례가 좀 있었잖아요. 고가 전략을 좀 현재도 좀 추구하고 있는 뭐 타이틀리스트나 뭐 PXG 같은 이 고가 브랜드는 어떨 땐 뭐 매장에 물건이 없어서 못 사는 케이스가 좀 많은데 네. 중저가 이상에서 가성비 이상의 어떤 패션 트렌드를 좀 가져왔던 이 골퍼 웨어들은 이 수명들이 굉장히 좀 짧습니다. 굉장히 좀 히트를 잠깐 쳤지만 점진적으로 어느덧 가판이나 아울렛 매장에서 좀 주로 보이게 되는 그런 현상들. 가스텔 바작은 아직 그런 부분까지에 대한 또 우려감은 아니겠지만 점진적인 초기 런칭 대비해서 브랜드 가치가 좀 훼손된 이 점이 사실상 가스텔 바작의 어떤 매출 감소 요인으로 좀 작용된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초기 론칭 시기에 비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브랜드 가치가 훼손된 게 아닌가라는 예측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골프 업황이 활성된 만큼 시장 내에서도 그만큼 경쟁 활동이 심해질 것 같은데요. 카스텔 바작에게는 그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카스텔 바작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일단 뭐 패션 트렌드 안에서는 패션 사업 부분이라는 것은 유행을 선도한다. 유행을 선도하는 것은 브랜드의 리뉴얼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조금 소강 상태했던 이 브랜드들이 다시 좀 살아나면서 이게 호황기를 좀 맞는 거죠. 요즘 추세를 보니까 제가 이 길거리를 좀 지나가다 보니까 요즘 20대 초반의 분들이 내가 어릴 때 입었던 그런 브랜드의 옷을 좀 입고 있어요. 뭐 네. 리 뭐 이런 거. 자, 그런 거는 이게 사라졌는데 이게 언제 좀 이게 부각이 됐죠? 복고화돼서 다시 복고되고 그다음에 뭐 가장 한 2, 3년 안에는 휠라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휠라 브랜드 역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소위 말하는 일진들이 많이 입었던 네. 그런 브랜드가 어느덧 자취를 감췄다가 다시금
대박 히트 상품으로서 어떤 브랜드 가치가 좀 제고되고 있는, 즉 패션의 어떤 트렌드가 지속적으로 바뀐다는 관점에서는 브랜드의 라인업이 가장 큰 패션 그룹 형제가 갖고 있는 장점인데, 가스텔 바자 역시 지금 골퍼의 어떤 인구 확대, 골프의 어떤 저변 확대 부분에서는 수익성을 좀 개선나갈 수 있는 어떤 요지는 있다. 오히려 회사 자체에서도요, 하반기 부분부터는 이 재고 자산의 어떤 할인 매각 부분에 대한 비중이 점진적으로 좀 감소되면서 수익성을 회복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좀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뭐 이 신규 브랜드 진입을 위해서 회사 외형 가치에 관련된 어떤 변화가 하반기 실적을 조금 더 주도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판단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길을 돌아다니다가 보면요, 지금은 레트로가 유행인 만큼 유행은 계속해서 돌고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텔 바작도 계속 기다리다 보면은 다시금 성장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차트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25포인트, 지금 5.83포인트, 아까보다 좀 더 낙폭을 좀 더 키워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11,250원이죠. 지금 예상외로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어떤 풍문 효과가 좀 미비하지 않나. 즉 무상증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수반해서 주가 올랐지만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어떤 답변이 우리 중요한 사실이 없습니다. 무상증자 안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바로 이게 악재죠. 오른 만큼 떨어질 수 있는 요인, 매우 리스크한 지점에 돌입됐다. 일단 이 부분은 보유자 관점에서의 영역입니다. 1,2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 1,200원이 이탈되지 않는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는 매수 의견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현재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면요, 무상증자의 기대감으로 상당히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공시 답변이 나오게 된다면 바로 하락할 수 있는 리스크를 떠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자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보유자 관점에서는 1,2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는 전략을 세워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종목이었던 가스텔 바작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카카오페이와 가스텔 바작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얘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께서 대표님이 말씀하신 포인트들을 잘 숙지하셔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공시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영인의 기업공시연구소 검색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에서 질문해 주시면 대표님께서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직접 빠르게 답변해 드리니까요. 노란톡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